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한 8개월쯤 되나? 그동안 여러분과 같이 할 김동호입니다. 야간 반갑습니다. 항상 이 첫 시간이 좀 강의가 좀 이렇게 내가 말도 좀 오늘하고 그래가지고 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라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는 제가 뭐 기상청 얘기도 좀 하고 이 교재도 좀 설명해주고 어떤 방식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강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 머릿말 좀 한번 보시면은 머릿말 좀 한번 보시면 됐죠. 이 책이 나오게 된 거는 우선 그 2010년도에 기상청에서 좀 달랐어요. 기상청에서 그 인원을 충원하는 방법은 그게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기상학과가 그 전에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지금도 몇 안 되고 막 그러니까는 기상청에서 기상기술인 양성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들을 갖다가 공채점을 봐가지고 일단 뽑아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에서 어떻게 많이 할 때는 뭐 1년 가까이 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6개월 정도 강의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때 이제 구급 공무원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돈을 교육비라고 해서 준 거예요. 학용품도 사고 뭐 이러라고 뭐 점심값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기상청에서 이 강의를 듣고서 이게 끝나면은 그때 공채점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7, 80%가 뽑고 민명은 좀 떨어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 기상청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 방식은 일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렇게 쭉 해와서 됐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기상기술원 양성소가 지금 일본 기상대학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기상청 그 인원을 공급하는 큰 주 기류가 기상대학하고 뭐 동경대학, 요즘은 교토대학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우리는 기상기술원 양성소가 좀 폐지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서 구급들을 채우고 그 다음에 연대하고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학 나온 사람들을 특채라 그래가지고 7급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9급으로다가는 이제 고졸 그 대학교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이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서 9급으로 들어오고 전공자들은 7급으로 들어와가지고 해서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걸 한번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보시면은 기상청의 우수 인력 방법 편청 과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2000년도 이런 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 공채가 없었잖아요. 그러고서는 그 학사 주로 해서 그 2004년도부터 2004년까지 해서 뭐 학사에서 50명, 18명 뭐 있으면 이게 연고대, 그다음에 연대하고 서울대, 그 뒤로 이제 공주대, 강릉대 뭐 이런 데가 많이 들어왔는데 2010년도에 그게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서는 전공자라고 해서 7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공에 관계없이 공채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가 여기 위에다 어디가 나왔나? 쭉 보면은 2010년도가 나오잖아요. 이때서부터 한 30명 정도 뽑고 특별한 필요한 거, 뭐 수치예보 같은 거 필요하고 뭐 그러면은 그 학사를 하고 석사하고 해서 이렇게 좀 뽑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2010년서부터 이 공채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 시험을 보고. 그래서 공채 시험이 2010년서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공 불문하고 나이도 이제 안 따져요. 그리고 대신 9급이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석박사들을 좀 뽑고 뭐 해서 쭉 이렇게 변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다가 2017년서부터 2020년도 보면은 굉장히 수가 줄어들었죠. 빨간 것이 공채라고 된 것이 지금 말하는 지금 시험인데 그 왜 줄었냐면은 이 기상청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건데
기상청에서 그 구급들 중에서 하고 이렇게 공채를 하고서부터는 그 여성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기상청에 야근을 하는 부서가 많잖아요. 그래서 관측하고 그 예보과에 여자들을 그전에는 안 썼어요. 야근하기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만 얼마 없고 막 그러니까 이 근무가 잘 안 되고 막 그러니까는 관측을 아웃소싱을 준 거야. 그래서 원래 그러면 아웃소싱을 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일반 회사 같으면 예산하고 인원하고 다 줘가지고 아웃소싱 시키면 그럼 되는 건데 우리는 예산은 줄 수 있지만 인원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웃소싱을 줘서 외부에서 인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그 용역을 주는데 있는 사람은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는 그거를 나눠서 그냥 다른 부서에 이것저것에 나눠놓은 거예요. 그 자연 그 소모될 때까지. 그러니까 질 뽑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몇 년간을 벌써 한 4년 정도네. 20명 정도에서 14명, 19명 이렇게 뽑은 거지. 그래서 그게 완화된 게 2021년 돼가지고 뭐 59명, 뭐 88명 막 이러다가 요즘 와서 또 여기 보면 2024년도, 25년도가 좀 줄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26년 이때는 아마 40~50명은 아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상청 인원이 지금 1,300명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연령대가 쭉 돼 있으니까는 빠져나가는 게 있잖아요. 정년퇴직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매년 40~50명이 60명 정도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그만큼을 보충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인원은 분명히 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 그러니까 25년도시면은 30명 뽑았는데 내년 여러분이 볼 26년도에는 아마 40~50명 아마 뽑게 돼서 아마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이런 변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전공을 불문하고 이렇게 시험을 뽑다 보니까는 또 문제를 사지선다로 이렇게 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석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지선다로 뽑지 않고 그냥 뭐 논문 같은 거 이런 것도 보고 뽑고 그러는데 여러 명을 뽑고 오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이 사지선다가 제일 낫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지선다로 하다 보는데 사지선다를 하다 보면은 그거는 실력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푸는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풀면 그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좀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벌써 한 10년을 벌써 한 15년 정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쭉 하다 보니까는 지금 요즘은 또 보면 이과라 그래가지고 물리들을 또 안 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리고 문과 출신도 있고. 그래서 쫓아오지를 못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만든 것이 이게 기초기상학이에요. 그래서 기초기상학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뒤에 가서 책 페이지를 보면 첫 번이 구조가 다르잖아요. 대기 현상과 방정식 해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4년 동안 아마 배워야 될 것들의 엑기스 같은 것들을 꼭 필요한 것들을 이런 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분이나 물리나 화학의 기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진도를 못 나간 사람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기상학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구성을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선 지금 말하는 이 기초기상학이 이제 기초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공통 과목은 빼고 이제 전공 과목이 기상학 개론하고 예보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통합해서야. 그래가지고 이게 8강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 하니까 한 달 걸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기초과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 과정이 돼가지고 기본 과정에서는 이제 기상학 개론하고 기상하고 예보하고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각각 이게 8강 정도씩이야.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8번 해니까 이게 한 2달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 이론을 여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이제 이거 핵심인데 여기서 핵심에서 이번에 많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에 그 징조는 사실 뵀어. 7급 시험에서 일기도 분석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떻게까지 9급에서는 그게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예보를 좀 해봤다든지 기상청에서 근무를 해봤다면 별거 아닌 건데 여러분들이 일기도 분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간단한 건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분석하는 거를 여기다가 핵심에다 이번에 놓아가지고 좀 교재를 좀 많이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과정을 보통 요 4강씩 해가지고 한 달 정도, 또 4강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를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가 있어요. 문제풀이가 문풀이. 요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요것도 이제 기상하고 예보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단원별로다가 문제를 쭉 풀어보는 거야. 우리 배웠던 대로. 그래서 그것도 그게 4강. 그러면은 기상 4강, 예보 4강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기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기출 문제가 2010년서부터 25년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벌써 16개 되나? 너무 많지.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좀 빼고 거기서 앞에서 나왔던 거는 중요한 거는 단원별에다 좀 집어넣기도 하고 모의 문제에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모의 문제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가 최근 거를 풀어보고 그러면 이제 경향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의 문제는 우리 학원에서 11월 달인가 그때서부터 한 번 봐요. 그러면 그게 5번을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 와서 시험을 보면은 좋은데 보통 안 보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본다는데 그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험 보는 그런 먼저 어떤 학생인데 굉장히 공부 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문제를 푸는데 보통 이제 공통 과목부터 이렇게 문제를 풀었던 모양이야. 근데 이 공통 과정에서 나는 그거 잘 모르는데 그 한국사가 그렇게 지문이 길고 막 그래요. 그리고 국어도 길고 그거 풀다 보니까는 사람이 이렇게 골덩이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고. 시간 배분을 잘못한 거지. 10분 남았다 그러더래. 자기 전공에 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냥 막 찍은 이게 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 시간 배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여기서 5번 정도 보거든요. 거기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 풀지 마시고 여기 나와서 한번 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모의 문제로 쫙 풀어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요것들이 4강에서 그러면 요것도 석 달이 걸리는 거잖아요. 석 달 정도 여기서 석 달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파이널 정리라 그래가지고 내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책으로 안 나오고 내가 프린트물로 줘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거. 그리고 여러분이 굳이 쓸 필요 없고 프린트해서 주니까 되잖아. 그래서 그거는 다가는 아니고 좀 봐가지고 내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거 뽑아가지고 시험 보기 전까지 벌써 읽어보셔도 좋고 뭐 약간 그렇게 해서 이 핵심 정리, 파이널 정리라는 것을 한번 해요. 파이널 정리. 그러고서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요점과 급소라 그래가지고 이건 몇 장 안 돼요. 거기서 특히 기출에 나왔던 거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요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줘요.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까지 많이 보고 왔다. 이번에 그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작년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그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 교재가 이제 지금 이제 기본서가 됐고, 이 기본서는 많은 그림 같은 것들도 내가 그리고 이 편집 같은 것도 이거 어떻게 책하고 좀 다를 거야. 내 마음대로 만든 책이니까. 그래서 우선 기초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고 거기서 기본적인 거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기본서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기상이 다른 데 뭐 물리 이런 데는 뭐 저기 뭐 학교가 100개도 넘고 막 그러니까는 뭐 외국에서 좋은 책들이 나오면 바로 번역이 돼서 나와가지고 학생들한테 뭐 싼값에 공급이 되지만은 이 우리 기상은 저기 최근에 지금 저기 7개 대학이 있지만은 나 때만 해도 2개밖에 없었잖아요. 책을 만들어봐야 몇 권이나 팔으니까 책이 번역이 없었어요. 우리 때 그래서 번역판을 못 보고 그냥 원서를 보고 있어요. 나도 좀 영어가 좀 약하거든. 그래서 책을 못 봐서 공부를 못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방법이 그래서 없어가지고 기상청에서는 그래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상학회라고 있어요. 기상학회에서 책 중에서 그 패터슨 책이라고 있어요. 그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대학교 교재로 쓰기도 하고 너무 오래됐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소선조 선생이라고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공주대 교수 한 분이 일본에서 박사를 하면서 기상학 박사가 되어 와서 공주대학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원래 원본은 일리노이 대학에서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일리노이 대학에서 고국에 있는 일본 사람 학생들을 위해서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책을 번역한 거야. 그래서 일본 기상학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책이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리고 자료들이 전부 다 저기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자료들도 좋은데 글자가 작고 한자가 많이 들어 있어. 거기에 뭐 그렇다고 해서 저기 못 읽을 것도 아닌데 저기 뭐 한자 있어서 안 보겠다고 애들이 그러더라고. 그 참 좋은 책인데. 그래서 저기 내가 그 책에서 아까 패터슨 책에서 중요한 거 본 거, 이거 본 거. 그 다음에는 또 저기 우리 기상학회에서 학회 저기 뭐 교수 이런 사람하고서 한 10명인가 20명이서 그 대기과학개론이라는 책을 만든 게 있어요. 그 책이야. 그 시그마 프레스인가 뭐 거기서 나온 책. 그 정도가 지금 근데 앞에 지금 패터슨 책 같은 거는 나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보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할 수 있는 거는 아까 그 서선 선생님 번역하신 기상학개론, 그 다음에 대기과학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구하기가 힘들 거예요. 저기 그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으로 구성하고 기상학회 회원들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현대기상학인가 그렇게 만들어서 되고 그분들이 기상청에서 국장들하고 대학교 교수가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책이 있어요. 현대기상학이라는 책. 그 다음에 부산에 가면은 해양대학이 있잖아요. 거기서 해양기상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일본의 해양기상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번역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뭐 해양기상이나 뭐 기상이나 뭐 저거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많이 우리 기상청에 있을 때도 많이 참고했던 책이거든요. 그런 책들을 참고해가지고 내가 쓴 것이 지금 이거 기본서에 기상학개론하고 또 그 다음에는 홍성교 선생님이 영국의 리딩 대학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서 공부하면서 돌아와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된 건데 이제 일기 분석과 예보 분석인가 뭐 이렇게 가지고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좀 오래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직도 필요하다고 된 걸 다 뽑아가지고 저기 만드는 책이 요거 기본 기상학개론하고 일기 분석 및 예보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기본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이거 기본 우리 요거 끝나면 이제 바로 그걸로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기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다 마치면은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실력을 이제 배양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핵심 과정이 한 달 동안 나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문제풀이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책들의 대부분들이 뭐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어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그 책에 보면은 특히 어차피 이거 책이 뭐 많이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저기 뭐야 다 칼라로 만들었어요. 어차피 뭐 또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왜 했냐면은 이 그림이 좋아야지 되는 거야. 보기에 눈에 딱 띄고.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그림이나 그래프 같은 것이 있는 것이 그 책을 보기 좋게 하느라고 그 구색 맞추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말로 하기 힘든 거를 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그래프고 도표고 그런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표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또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본인이 사진 찍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설명에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소리야. 도표를 잘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 설명할 때마다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또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제일 많이 나온 것들이 뭐 시청각으로 그래서 뭐 해서 뭐 슬라이드 배주고 막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 외에 보면 그 저기 예쁜 그래픽 뭐 이런 거 쫓아가다가 보면은 저기 설명 다 놓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몰라 내가 옛날 사람인지 몰라서 그런데 나는 주의식 교육이 그런 대로 나는 저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보시면은 그 천자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늘천 따지하면서 막 하고 있잖아요. 글자 하나. 그 여러분이 한자 안다 그래서 한문으로 쓴 거 해석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한자로 이렇게 써 문장이 하나 있으면 한 글자를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써놓은 거 보고 이거 저기 해석 안 되잖아. 근데 그 저기 천자문을 갖다가 그 6살 때부터 저기 뭐야 그 서당에 가서 그냥 이거 꾸벅꾸벅하고 이렇게 하면서 외면은 그 다 띄면은 저절로 그게 저기 뜻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게 나왔잖아. 독서 100편이면 의자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책을 100번을 읽으면은 뜻이 저절로 떠오른다는 뜻이야. 옛날 선조들은 그렇게 했던 거야.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자문을 딱 띄고 나서 뭐 훈몽자해 같은 걸 읽으면은 그때 그 저기 그 훈을 다 해가지고 해석이 다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이제 바쁜 시기에 100번을 책을 읽으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20번까지 해주겠다는 소리. 여러분은 옛날 사람들은 똑똑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믿고서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에 놓쳐서도 좋다는 소리야. 그냥 지나가시라고. 왜? 또 나올 테니까. 그리고 굳이 막 옆에다 책에다 쓰지 마, 저기 뭐 노트 하지 마시고 책 옆에다 그냥 쓰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책 보면서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은 그다음 한 번 봤죠. 두 번째부터는 빨리 보는 거야. 그래서 정독보다는 다독이 된다는 뜻이.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도 하는 방법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몰라 내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나는 뭐 유도나 레슬링의 국가대표 감독이 아니야. 뭐냐면은 정도를 가리켜서 정식으로 이렇게 뭐 해서 뭐 이렇게 뭐 매치기해서 점수 따고 뭐 이러면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짧은 시간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게 아니라 동네에서 싼 자라는 엉아, 아니면 격투기 선수. 아이 지겠으면 눈을 찔러서라도 이겨야 되잖아. 그런 거 문제를 풀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익혀지면은 제대로 공부는 여러분들 대학원 가서 하시라는 소리야. 이렇게 해서 다 저기 익혀지면은 그 베이스가 딱 되면은 저 대학원을 가서 쉽게 다 이제 공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 보시고요. 왜? 나도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그 대신 이렇게 다독을 해야 되고 그냥 황소걸음으로 다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요일만 쉬시고 하루에 하다못해 30분이라도 책을 봐야 돼. 그러면 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앞서간 거북이를 아킬레스가 못 쫓아간다는 그 옛날 그리스의 그 말이 맞는 얘기라는 소리.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못 쫓아온다는 소리. 그러니까 쉬지 말고 공부하시라는 뜻이. 그렇게 한 1년, 2년 하시면 된다는 소리.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성공하시면은 이제부터는 영어를 하셔가지고 국비장학생으로 가시면은
아주 우리가 지금 개인 돈으로다가 지금 유학 가기 힘들잖아요. 여기는 생활비까지 가족 돈까지 다 준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자꾸 이제 외국 박사들이 늘고 나서 이제 그런 혜택이 없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사지선다를 이렇게 푸는 방법은 거기서 가르쳐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렇구나 하고 질문 있습니다는데 질문 있습니다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질문 있을 때 이렇게 질문 썼잖아요. 같은 걸 자꾸 질문하고 나는 그래서 거기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자기 질문한 사람 그것만 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교재에마다 둔 거야. 그래서 질문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 것 같더라고. 특히 내가 더 느낀 거는 이번에 시험에서 일기도 분석 같은 거 때문에 더 나왔어. 그래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푸는 건지 아까 했잖아. 사지선다의 기본은 거야. 어떤 거면 어떤 크류가 있거든. 그걸 딱 알면은 두 개는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고 아니면 둘 중에서 답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면 그것만 가지면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런 걸 푸는 것이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여기도 있으니까는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보셔도 좋고 그 하이라이트는 이번에 지금 내가 한랭연선하고 온난연선 아직 못했고 태풍하고 밑까지 뽑아서 조금만 더 뽑아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핵심 일기 분석을 완성시켜 놓을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을 그렇게 해서 이 사지선다는 푸는 방법이 또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실력만 있어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런 거를 가르쳐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 안내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보세요. 그럼 시험 안내 보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7급하고 9급이 있었는데 이 7급이 처음에 여기에 강의했었는데 그래서 오고 그랬는데 요즘 9급에다 치중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뽑기도 그전에는 좀 많이 뽑았는데 지금 2명, 3명 뽑고 그래가지고 7급 강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7급은 이제 그러고 9급 강의가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9급 잘하면 7급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급 붙으면 9급 되면은 다음에 7급 한번 늘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거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18세, 20세 이상이면 이렇게 시험 볼 수 있고 나이가 많다고 시험 못 보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아까 관측이 아웃소싱 됐고 그러는데 기상청의 특징이 보면 사실은 이게 좋은 거야. 근데 그거를 야근하기 싫어하고 이래가지고 되는데 여러분들은 야근을 자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야근하겠다 그러고 지방 가겠다 그러면 전부 서울에 오겠다 그러고 야근하기 싫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지방 가서 대학원 다닐 수가 있다는 소리, 주간 대학원 다닐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근무가 기상청에서 야근할 수 있는 분야가 그래서 지금 관측이 아웃소싱 주는 바람에 지금 예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상청 가서 예보하려고 야근하려면 오히려 더 힘든 몇 안 돼요. 오히려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더 좋지. 그러면서 근무가 나 있을 때만 해도 일야비였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거는 이제 내가 하면은 첫날은 이제 일근이 되면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또 일근하다면 또 맨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토요일 날 안 하고 일요일 날 안 하고 또 월요일 날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상일근자예요. 근데 관측이 예보자에서 교대 근무자가 되면은 이제 첫날은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해요.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냐? 저녁 6시에 출근해가지고 다음 날 9시에 퇴근한다는 시간이 좀 길지. 근데 보통 여기 조금 7시나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꿔질 수도 있어요. 약간 여기 길잖아요. 그 다음에 비번은
그러니까 9시니까 여기 9시에 퇴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쉬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일야비라면 사실 굉장히 힘든 거야. 그러니까 365에 다 기상청이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비번 날 아침 9시에 퇴근하는 게 비번이니까. 그래서 이게 3교대인데 4교대가 되어서 비번이 되면 이쪽 9시에 퇴근했잖아요. 하고 여기서 하루 다 쉬고 그 다음 날 일근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어떻게 보면 할만하잖아. 근데 이것도 힘들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나 때 이게 생겨가지고 내가 총괄예보관 했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게 시간이 막 남는 줄 알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거기서 막 피곤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젊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하면은 이것이 하면은 주관 대학원도 다닐 수 있고 그 기상청 그 주변에 뭐 조선대 뭐 인제대 부산에 인제대 그다음에 강릉대 공주사대 그래서 기상청에서 대학원 오겠다면 다들 환영해요. 그래서 가시면은 교수님 찾아가 봐요. 인사 가라고요. 그러면서 나 기상청 발령 받았는데 뭐 공부도 하고 싶고 뭐 이렇다고 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길을 알려줄 거라.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괜찮다는 소리야.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일야비비하면은 할만해요. 그러면 이거 요 날만 공부 못하고 다 공부할 수 있잖아. 그럼 교수님하고 시간 조절 좀 하고 뭐 이러면은 대학원 다닐 수 있다는 소리. 괜찮잖아. 직장 다니면서 주간대학 다니는 것도.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말고도 뭐 다른 얘기를 이제 공부하면서 또 뭐 기상청 얘기 같은 거 하면서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그 자격증이 그 기상 예보 기술사하고 기상 감정 기사하고 기상 기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술사는 좀 힘들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박사급으로 쳐가지고 그 전에 5급 시험도 이게 가능했었어요. 근데 원래는 가능한데 자꾸 안 줘서 기회를 안 줘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술사 가지고 5급 돼 가지고 태풍센터에서 나하고 같이 있다가 지금 경북대학교 교수로 간 사람입니다. 강남 교수가 그렇게 된 사람인데 요거는 좀 힘들고 이렇게 해서 이 기술사가 되면은 수당이 5만 원 줘요 매달. 그리고 이 감정기사나 기상기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격 따면은 가점이 5점이 되고 시험에 그리고 기상청에 입사를 하면은 기사는 3만 원, 기술사는 5만 원을 주는데 더블로 안 주거든. 그러니까 기사 있고 기술사 다 있으면 하위부를 안 주고 5만 원만 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 뭐 돈 얼마 안 된다. 그래도 책사법도는 충분하잖아. 그렇죠? 한 달에 3만 원이라고 쳐도 1년에 36만 원. 책 사보는 거 돈 아깝잖아. 이게 30년 전에도 그냥 3만 원이 직공도 3만 원인 것 같아. 5만 원 됐다는 소리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 기상 감정 기사나 기술사 되게 힘들죠. 사람이 안 뽑아. 이 기사는 기사 시험 중에서 제일 합격률이 높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도전해 가지고 보통 150명에서 200명씩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쭉 그렇게 되죠. 그중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해가 2018년도 거기에 99명이 붙었는데 1회하고 3회가 있는데 이거 왜 그랬냐면은 이때 일기도 미화가 500하고 서페이스만 나오다가 이때 300 뭐 700, 850이 막 나와가지고 물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그리고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이제 됐어요. 이제 200까지 되고 198명까지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여기 2022년도에 또 여기서 등원인명 분석이 나오고 그런 바람에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해서 200명 정도 붙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시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붙으면은 50%가 넘잖아. 기사 시험 중에서 50% 이렇게 넘고 이런 거 기상밖에 없어요. 뭐 전기 기사 뭐 이런 것들은 형편없어요. 그래서 해볼만하다 이런 소리.
그래서 이거를 따면은 가점이 5점이 있으니까 되고, 그 다음에 기상 감정 기사는 지금 좀 힘들어요. 쓰는 게 많아가지고 논술적으로 쓰는 거. 그래서 이거는 기상청에 들어가면은 싸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술원 양성 기상 기술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기상청 산하기관이에요. 거기서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듣고 하면 붙어요. 내가 거기서 많이 강의를 해. 그래서 그 따놓으면은 앞으로 이게 한 20년, 30년 뒤에는 굉장히 이거 각광받을 거예요. 자꾸 기후 변화가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부터도 지금 슬슬 나와요. 지금 법원에서도 나도 지금 몇 개 써준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아직은 돈은 많이는 안 주는데 한 300에서 한 500만 원씩 줘요. 한 번 써주면은 법원에서 기상 문제 때문에 기상 감정 나오면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상 감정이 동대구형 변전소 사고 났을 때 내가 쓴 거고, 그 다음에 고성 산불 났을 때 1,000만 원짜리도 그거 내가 쓴 거예요. 그러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변호사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미국에서 지금 낫거든. 미국에서 변호사들이 웬만한 변호사들은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 기상을 해가지고 이 기상 감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면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30에서 60이 문제가 아니라 60에서 90 재수 수명으로 100세까지 일해야 될지도 모르잖아. 그때 이게 큰 무기가 될 거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들어가서 이제 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따면 좋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할 얘기는 다음부터 기상지 공채 축제 올이라고 이렇게 된 거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이게 뭐냐면은 2010년도에서 처음 공채 시험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험 문제를 기상청에서 서기관급 또는 대학 교수 이렇게 한 3분이서 이렇게 문제를 내고 그러는데, 문제를 좀 창의적으로 내고 그러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는 2010년대 한문항, 세문항, 그리고 2014년대 세문항이고 2015년대 5개가 아마 오류가 나왔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국정감사에서 난리가 났어. 100문제 중에서 5문제가 문제 나오면 변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다 맞게 해주면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 이 출제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문제를 못 내고 있는 대로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 잡을 수가 있지. 책에 있는 지문 같은 걸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뜻이야. 이해가 돼요?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야. 틀릴까 봐. 그래서 이제 그거에 가지고 해야 돼요. 이거를 누가 했겠어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다 갖고 있으면서 연구한 사람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참고를 하면 돼. 그러니까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가지고 사지선다에 문장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한다. 창의적인 걸 했다가 틀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 다음부터는 문제 틀린 거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가 안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이상하다 그러면 시험 보고 나서 의의 신청을 하고 그러면 또 대학 교수하고 기상청 사람하고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해서 문제가 이상 있다 없다 해서 있으면 다 맞게 해주고 뭐 그래. 그래서 다 맞게 해주는 문제도 좀 있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거 하나 이렇게 설명해주고 끝낼게요. 이거 보면은 이 대기과학의 미래라 그래가지고 이게 2019년도 US 뭐더랄까 그 유명한 그 저널지 거기에 실렸던 거거든요. USA Today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건데 거기서 보면은 뭐냐면은 미국 대학에서 과별로 뭐 대학원 진학률이 얼마고 평균 연령이 얼마고 연봉이 얼마고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의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은
그 1위가 대기과학 전공이에요. 대학 진학도 엄청 하고 그 실험률도 가장 적고 대학도 많이 하고 오히려 고액 연봉자가 여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의대나 법대를 몰리고 있잖아요. 그거 아까운 거 아니에요. 사실 의대 법대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 스킬이 좋은 사람이 해야 되고 뭐 이러는 건데. 그래서 좀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이러고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가 지구에서 살면서 지구대기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지구 기상학은 발전을 해야 되고 거기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는 주지사실이고 또 미국을 보면 지금 이렇게 고액 연봉자가 나오고 뭐 이러는 거 보면은 이게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지났지만 여러분이 최소한 퇴직할 때 이쯤 되면 굉장히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상청에 가서 공무원 지금 사실 그래요. 공무원 돼가지고 그거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 나 때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다 집 사고 나 딸만 셋이 있는데 다 대학 보내고 다 그랬잖아요. 돼요. 공무원이 지 죽으려고 뭐 연금 깎고 뭐 그러겠어요. 지금은 하도 여론이 따가우니까 좀 저거하지 자기 죽을 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청 괜찮아요. 해볼 만한 데예요. 그리고 기상청은 중앙정부기관이지만 학술기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해 있어서 석박사가 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래서 미국에서 그 대기과학이 최고 수준의 받고 막 그랬지만 우리도 그럴 시대가 곧 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압축 성장하면서 GDP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거기에 몇 프로는 지금 저개발 국가에서 대의대 WMO 뭐 이렇게 분담금을 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일본이 엄청 잘 살았잖아. 근데 일본은 뭐 젊은이들이 좀 샤이하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히 막 아프리카 같은데 가기 싫어하고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분담금을 많이 내면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지원하러 갔을 때 가르쳐 주러도 가야 되고 막 그런데 그게 다 못 사는 나라거든. 그거 안 가고 막 그런 거야.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집불게 돈도 없고 막 이러면서 우리 기상 쪽에서는 파키스탄하고 인도 사람들이 영어가 되니까는 많이 갔었어요. 지난해 돈도 안 내면서 일본 애들이 안 가니까. 근데 지금 이제 판도가 바뀌어가지고 중국 애들이 나가지고 중국 애들이 지금 꽉 잡고 있는데 그거 오래 못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WMO에 가서 과장급들이 중국 애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그거 이제 우리가 다 가지. WMO나 뭐 유엔에 가서 기상 업무 쪽에서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4명인가 5명이 지금 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자리 좀 더 늘려야 되고 뭐 그러는데 지금 중국 애들이 잘 살지는 못하지만 인구가 많으니까는 총 GDP는 많잖아. 그러니까 그 돈으로다가 다 막 다 가고 있는데 그거 다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생기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은 코이카나 일본의 자이카 같은 거 그래서 가서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 나라에 가서 이제 노하우를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7천만 원 정도 1년에 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숙식 해결하고 되는데 워낙 못 사는 나라니까는 그 돈이 거의 다 남는데요. 그러면 7천만 원 외에 이제 뭐 학용품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주고 그래가지고 기상청에서 어떤 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뭐 3년씩도 있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또 더 있겠다고 막 그래가지고는 이제 오래 못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구 사업에서도 많이 나가요. 그래가지고 뭐 단기로 가는 거는 뭐 이렇게
두자 석자씩 이렇게 가서 해주는 거. 영어 그냥 조금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영어가 우리가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용어가 이렇게 갖고 막 그래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뜻이 이렇게 통해요. 해보면 될 거예요. 의외로 잘 통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그렇게 그래서 보내도 이렇게 영어 엄청 뭐 실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큼만 되면은 그래서 그냥 영어가 합격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다 설명해주고 다 되고 들고 다 돼요. 그러면 그거는 뜬 거 보니까 한 달에 한 450만 원씩 주고 뭐 이러거든. 그런 자리가 많이 나오고 그래. 앞으로 늘면 늘지 추진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다 이게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볼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빠지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1장부터 이제 정식으로 수업을 들어갑시다. 그래서 뭐 지금 두서없이 얘기했지만은 여하간 이 기상에 그냥 단순히 뭐 기상청 들어가서 입사하고 이게 아니고 해볼만 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자리라는 거예요. 특히 국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시면 영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두서 없는 말로다가 들어가기 전에 하는 얘기, 그러니까는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쉬지 말고 황소걸음으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일요일만 좀 쉬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남아서서 공부하시면 될 거라고 되고 다음 시간부터 정식으로 공부합시다. 다음 시간에 대기현상과 방정식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 수업도 뭐 굳이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여기는 좀 달라요. 그냥 얘기가 좀 많으면서 할 거예요. 배경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수업이 들어갈 거라고요. 이 2달, 그러니까 8강까지 하니까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가 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시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합시다.